클릭 한 번에 월 1,000만 원, 하루 20분 투자로 인생 역전. 지금 이 순간에도 SNS를 도배하고 있는 이 달콤한 문구들, 혹시 믿고 싶으셨나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본 화려한 수익 인증샷과 수백 명의 열광적인 댓글은 사실 단돈 몇만 원에 거래된 조작된 연출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클릭한 부업 광고 뒤에는 평범한 이들의 절박함을 사냥하는 정교한 덫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덫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오후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강생 중에는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층이 가득합니다. 한 강의실에서는 딸깍 소리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며 열변을 토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려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을 잃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지수 씨. 그녀는 지난 여름 쿠팡 입점 업체라는 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상품평만 써주면 포인트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분 만에 통장에 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른바 팀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 물건을 공동 구매하면 수익금 10%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던 금액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몇 천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김지수 씨가 무서워져 그만두겠다고 하자 팀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도 대출받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팀원들은 모두 사기단이 심어놓은 연기자였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김지수 씨. 하지만 수익금을 찾으려던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발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의 글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눈이 녹듯 대화 내용은 증발했고 담당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쇼핑몰 주소지에는 아무런 업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김지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1세 박영호 씨.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현장에 일도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부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역시 람피온이라는 앱을 통해 팀 미션에 참여했습니다. 구글 스토어에 정식 등록된 앱이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식과 아파트, 차량 담보 대출까지 끌어다 바친 3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기단은 치밀했습니다. 출금하려면 신용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끊임없이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바닥난 박영호 씨에게 그들은 악마의 제안을 건넵니다. 수수료를 줄 테니 당신의 통장을 대여해달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수법입니다. 박영호 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0대 가장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판의 배후는 누구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전직 총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냥감이라 부릅니다. 카톡 계정 수천 개를 돈 주고 사서 방을 만들죠. 거기서 채팅치고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은 전부 직원입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낳기 위해 수십 명의 유령이 연기하는 세트장인 셈이죠. 사기단은 일반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 단속을 피합니다. 친구 목록이 살아있는 계정일수록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그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딸깍 하나에 50만 원. 이 달콤한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압박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민정 씨는 7,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당하고 나서야 신세계가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은행을 찾았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단이 미리 은행에서 전화 오면 지인에게 투자한 거라고 말하라며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경고해도 피해자들은 이미 사기단과 한 몸이 되어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 이들은 뻔한 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이를 매몰 비용의 함정과 집단 압박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미 보낸 수천만 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죄책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사기단의 말은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처럼 들리게 됩니다. 부업 사기의 또 다른 축은 고액 강의입니다. 유튜브에는 70대 할머니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그 영상의 주인공은 강사의 지인이거나 이미 숙련된 업자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강사들은 말합니다. 안 되는 건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다. 몸을 갈아 넣어라. 딸깍 한 번이면 된다던 처음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소리입니다. 제작진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단돈 66만 원으로 가짜 라이브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클릭 몇 번의 시청자 수는 2,000명으로 치솟았고 가짜 댓글들이 채팅창을 도배했습니다. 이 모든 조작된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됩니다. 조작된 성공을 파는 강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통신 판매업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의는 불법적인 외환 밀수출 수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미국에 허위 법인을 세우고 가짜 송장을 만들어 돈을 보낸 뒤 코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하지만 강사들은 적발된 적이 없다며 당당합니다. 이들의 강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범죄의 공범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되는데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신종 부업 사기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돈은 세탁되어 빠져나간 뒤입니다. 피해자 정무겸 씨는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다 피해 복구 업체를 사칭한 또 다른 사기꾼들에게 2번이나 더 당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신종 사기 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범죄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해진 시대, 사람들의 절박함은 누군가에게는 수익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영호 씨의 눈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과제입니다. 딸깍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세상. 하지만 그 딸깍 소리는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덫의 소리일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노동하는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작된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